포기하지 마, 알았지? 끝까지. 수학이든 뭐든 간에 좀 어렵다 싶으면은 포기해버리면은 더 배울 수가 선생님, 없어. 어, 근데 제 생각에는 53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53쪽이었어? 네. 그럼 54쪽 해야 돼? 아니, 54쪽. 아, 54쪽 말고 53쪽부터. 53쪽부터라고? 맞아? 네. 잠깐만 볼게. 53쪽. 그렇구나. 땡큐. 그러면 왕새우, 음, 전에도 건너뛴 거 엄청 많아요. 많다고? 네. 엄청 많아? 전에도 건너뛴 게?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단 말이야? 몇 페이지를 좀 안 했어요. 그랬어? 근데 얘기를 안 했어, 왜? 광세가 마음이 급한가 봐. 자, 여러분 혹시 하다가 뭐 건너뛸 수 있는데 모르는 게 있거나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왕세가 똑바로 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알았지? 지금 친구 고마워, 윤호야, 알았지? 그냥 넘어갈 뻔했네. 야, B라는 게 요즘 왕세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막 그 일에 치여가지고 말이야. 쉴 틈도 없고 화장실도 막 달려갔다 오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뜻이야. B라는 게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게 레이쇼는 그 그리스 말로 이렇게 원래 그리스 말에서 이제 로마 말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보고 헤아리고 reason 이런 거에서 다 똑같은 생각, 이성 이런 것도 같은 어원인데 어쨌건 B라는 걸 잘 생각해봐. B라는 거는 어떤 게 비교량이 어떤 기준에 가가지고 비교했을 때 내가 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구나 이렇게 지각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다 비교하는 거고 그 기준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크기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대3이 있고 2대3이 있어요. 자, 1대3이 있고 2대3이 있다 쳐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비교량이 똑같네. 그치? 1이라는 녀석이 3에 딱 가봤더니 내가 예를 들면 기준이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 근데 이제 1이라는 녀석이 내가 1이거든. 1이라는 녀석이 기준에 딱 가서 재봤어. 이렇게. 아이고, 1이라는 녀석이. 그랬더니 얘가 인식하는 게 있잖아. 내가 요만하구나. 내가 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2라는 녀석이, 1이 아니고 2라는 녀석이, 서로는 몰라. 2라는 녀석이 색깔을 달리. 2라는 녀석이 3이라는 녀석한테 기준에 딱 가서 재봤더니, 내가 요거보다 작네? 그랬을 때 얘가 느끼는, 이 기준에서 느끼는 크기하고 얘가 이 기준에 대해서 느끼는 크기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어떤 B가 크냐, 1이라는 게 3에 가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분수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기준에 대해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얘가 느끼기에, 내가 이거 기준에 3분의 1이구나. 얘는 기준에 대해서 분수로 표현하면 2대 3이잖아. 3분의 2에 해당되는구나. 어떤 게 커요? 이게 크다는 거야, 그래도. 알겠지? 그래서 분수를 자꾸 표현하는 거야. B를 분수로 표현하면 직관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직관성이. 왜냐면 이것에 대한 크기와 이것에 대한 크기가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조금 뭔가 헷갈리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크구나. B 자체가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대2나 2대3은 똑같아요. 1이라는 녀석이 2에 가봤더니 내가 절반이네. 저거의 기준에. 마찬가지. 2라는 녀석이 4라는 거에 갔더니 내가 절반이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같은 크기야. 분수로 표현하면 1대2는 2대4와 똑같은 거예요. 분수로 보면. 왜냐면 이 비교하는 녀석이 기준에 대해서는 2분의 1이지. 그치? 이거 비교하는 녀석이 기준에 대해서는 4분의 2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분수를 표현해 보면 같다라는 걸 여기서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그래서 분수를 표현했을 때 굉장히 다직관적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2대 3하고 2대 5가 여기 똑같은 2니까 똑같은 2가 이제 기준을 5에다 댔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하네. 근데 3에다 댔을 때 근데 5에다 댔을 때는 내가 많이 부족하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크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녀석은 기준에 대해서 3분의 2의 크기에 해당되고 이 녀석은 기준에 대해서 5분의 2 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대 3과 2대 5 중에서 어떤 게 크다? 2대 3이 크다라는 거예요. 2대 3이 크다. 그러니까 B가 같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이 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분수를 표현했을 때 명확하다. 기준량, 비교량이 기준량에 대해서 얼마나 크기인지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분수를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1이라는 녀석이 2한테 가면 내가 그거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딱 인식을 하는 거지. 어렵지 않지? B를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고. 선생님, 그럼 3번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3번 어떤 게 큰 것 같아? 5대 4하고 4대 5하고.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비교량이에요. 비교량이 막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크기인지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기준에 딱 갔어. 5라는 게 기준에 딱 갔어. 그랬더니 자기가 큰 거지. 얼만큼 커? 이만큼. 이 기준에 대해서 4분의 5만큼 큰 거야. 조금 큰 거야. 근데 이 녀석은 4라는 거는 5라는 거에 딱 갔더니 내가 좀 작네? 그 기준에 5분의 4만큼 되는 크기야. 사실은, 그치? 네. 그러면 요게 왕새우, 음, 왕새우. 자리를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왜? 5대 4인데 4대 5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5대 뭐라고? 5대 4인데 4대 5랑 비교하면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달라도 기준을 맞출 수도 있어. 기준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비교하잖아. 여러분이 내가 자체가 큰 놈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작은 놈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큰 놈한테 비교하면 내가 작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 비 자체가. 그렇지? 근데 작은 놈하고 비교하면 내가 크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야, 비에서 중요한 거는 내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야. 비교하는 녀석이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인 크기. 기준은 늘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기준을 똑같이 맞추면 비교하기는 훨씬 더 편하겠지. 이현아, 이해됐어? 서로 다른 기준에 대해서 비교해도 돼요. 비교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내가 커 보이는지, 어떤 게 작아 보이는지, 이것에 대한 이제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준을 맞출 수도 있어, 사실은 기준을.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이따가 나올 거예요. 54쪽 한번 봅시다. 두 크기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두 B의 크기야. 두 B의 크기. 어떤 게 큰지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봐봐. 10이라는 녀석이 1한테 딱 비교했더니 10배라는 걸 딱 인식했어. 100이라는 녀석도 10이라는 녀석이 딱 하면은, 내가 10배구나.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똑같이. 분수로 표현하면 훨씬 더 명확하지, 그치? 여러분 7번 같은 경우 봐봐. 7번. 1대 4하고 2대 5하고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져요? 2대 5요. 2대 5? 2대 5도 1대 4요. 1대 4? 4요. 1대 4가 더 크게 느껴져? 2대 5가 더 크지 않아요? 2대 5요. 2대 5가 더 크겠지, 2대 5. 2대 5. 2대 5 야구선수 큰 거 알지? 농담이고. 여러분 분수를 한번 표현해봐. 이 1이라는 녀석이 4에 가면 내가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2라는 녀석이 5에 가면 내가 이 기준의 5분의 2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것들 중에 어떤 게 커요? 이게 크지, 그치? 이게 크지. 어떻게 하지? 아까 우리 이현이가 기준이 서로 달라가지고 애매할 수 있는데 기준을 그냥 여기서 보면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15에 가면은 사실은 아니 15가 아니지 20이지 20 그치? 얘는 20분의 20으로 가면 이거 될 거고 얘는 20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게 좀 더 크다. 선생님 항상 그냥 좀 더 분자가 큰 게 좀 더 많은 거 아니야? 어떤 거? 좀 더 아니야? 분자하고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알겠지? 분자하고 분모가 서로 다른. 예를 들면, 요거 2대 5라는 거는 사실 2대 5라는 거는 사실 2대 5라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응?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대 1이라는 거는 1대 4라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네. 자기 자신도 비교량도 5배 늘어나고 기준량도 5배 늘어나면 그 상대적인 크기는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이 녀석 있잖아. 이 비교량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더 크다라는 얘기지. 이거보다는. 네. 분수로 보면 좀 더 명확하지. 우리 이현이 이해되니? 넘어갑니다. 그러면. B도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근데 어떤 게 크다, 어떤 게 작다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같은 B의 속성을 이용하는 게 이제 중요해질 거야. 여기 55쪽도 한번 풀어보세요. 55쪽도. 그러니까 B라는 거는 비교량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의 상대적인 크기야. 알겠지? 우리는 다 그런 방식으로 느낀다는 거. 어떤 게 크다, 어떤 게 작다라고 느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개미가 개미는 작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개미를 인간에게 비우면 작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 개미 큰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왕개미를 보통 개미에 비교해서 우리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B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갖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해요. 빠르다, 느리다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야.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넘어가 되겠지? 여러분 분수를 표현하면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비 한번 봅시다. 유비. 여러분 삼국지 읽어본 사람 있어요? 삼국지 읽어봤다. 삼국지. 저요. 저요. 이 정도면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이 정도면 책을 잘 읽는 거지, 그치? 아직 안 읽어본 친구들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나오지, 그치? 유비가 거의 주인공급인데, 성격은 좋은데, 그치? 능력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 네, 신기해요. 근데 우는 더 좋아. 그치? 우는 막 귀가 커가지고 그런지 복을 타고난 것 같은 약간. 근데 여기서 유비라는 거는, 이 유라는 거는 유사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비라는 거는 비교하다라니까. 그러니까 유사점을 비교하는 거야. 알겠지? 비교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사함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둘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비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유비라고 그래요. 어널러지라고 하는데, 요거는 과학을 할 때는 엄청 중요해요. 유사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을 많이 내기 때문에 유사하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행
비행기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잖아. 사실은 이제 비행 항로라든지 비행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잘못 가면은 엄청 큰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비행기의 그 노선이라는 게 가상적인 노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으로. 근데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똑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기후 조건이랑 기압이랑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바람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그걸 계속 지켜간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인식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겠지? 그걸 꼭 지키려고 하면 사고 나고, 갑작스럽게 이제 저쪽에 태풍이 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로를 바꿔줘야 돼. 당연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네.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기 미국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쭉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겼지만 비행기 같아요?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데, 야, 여기 태평양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이쪽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비행기 노선이라고 생각해봐. 가상 노선. 여기서 딱 만난다라는 거야. 응? 예측된 게. 그럼 비행기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노선을? 아, 좀 더 아래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어느 쪽으로 완전히 가도 되긴 하지만 잘 생각해봐. 이게 연료가 최소로 그러니까 최적의 항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연료를 엄청 쓰는데, 야,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게 아니잖아.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어쨌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최적의 노선을 찾아. 1번, 그대로 간다. 그냥, 태풍에 그냥 직진하는 거지. 2번, 엄청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간다. 3번, 이쪽으로 돌아간다. 몇 번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 3번. 3번. 2번? 3번? 2번? 2번이에요, 2번. 3번. 3번. 자, 그러면은, 야, 이런 거를 어떻게 놓고 보냐면, 여러분이, 여기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고 있어. 내가 이렇게 그대로 가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길을? 옆으로. 1번, 2번, 3번. 3번이요. 멈추면 되죠. 아니,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3번이요, 걸어가면. 3번. 1번이요. 1번? 1번으로 가다가 다시 3번이요. 미칠 것 같아요. 3번이요. 3번으로 가. 이게 본능적으로 다 3번으로 가요. 여러분 길 가다 생각해봐. 상대방이 오고 있어. 그럼 상대방 뒤쪽으로 간단 말이야. 당연하겠지, 그치? 그게 제일 짧은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틀어도 얘가 안 부딪혀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오잖아? 내가 가면은 이 사람들도 같이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측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움직임을 봐봐. 이쪽으로 어떤 사람이 오고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뒤로 갈 거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맞겠지? 상식적으로. 그러면 부딪힐 위험이,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앞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더 계속 돌아갈 여지가 굉장히 있을 수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태풍이 지나가서 없어질 만한 길로 가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로 설계할 때는 당연히 뒤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부시맨 영화 보면은 부시맨이 여기 이제 막 들판에 여기 막 불이 나고 있어. 그치? 그리고 부시맨은 시맨이 누구예요? 그냥 부시맨. 아빠니? 부시맨이 그 아프리카의 주민이야. 불이 막 나고 있어. 부시맨이 여기 서 있어요. 부시맨 어떻게 할까? 엄청 빠른 속도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아니, 달려갈 수는 있는데 계속 달려갈 수는 없잖아. 계속 여기가 초원지, 마른 풀이 많아가지고, 그치? 어떤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 부시맨은? 영화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요. 뭐라고? 옆으로. 기도예요? 옆으로 못 가. 막 엄청나게 큰 불이 막 계속 오니까. 그럼 그냥 죽어요. 아니, 그냥 죽어? 부시맨이 어떻게, 그냥 달려요. 부시맨이 어떻게 했냐면,
불씨를 여기 걸 가져다가 있잖아. 불씨를 가져다가 손에 불씨를 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여기다 불을 딱 놓더라고.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불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이 어떻게 해? 계속 이쪽으로 가지? 네.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이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전한 거예요. 이해돼? 이미 태웠기 때문에. 왜요? 어? 그거 맞불로 막는 거죠, 불. 그렇지. 맞불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불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먼저 똑같은 속도로 불이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지나가면 여기 다 타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야. 하네요. 뜰감을 먼저 걸어가. 없애는 거예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이때부터 걸어갈 수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생겨. 근데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불 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 바람과 불이 막 확 몰아붙이기 때문에 두려우면 엄청 주거든. 이 동물들도 막 뛰어가는 거 봤지? 그치? 혹시 본 사람 있어요? 화재가 나면 동물들 막 야생 동물들이 막 뛰어간다고 살기 위해서. 근데 많이 타 죽어요. 아, 예를 들면 뭐 3시간은 달려갈 수 있어도 하루 종일 불이 붙고 그러면은 4시간째 가다고 타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시면이 인간의 머리라는 건 이렇게 좋아. 아주 무식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이 불을 가져다가 앞쪽에다 놓으면서 불이 타니까 여기가 이제 안전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마찬가지 비행기 항로도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사실은 이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은 사실 굉장히 유사해. 그치?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유사점을 가지고 이론을 세우는 거야. 유사점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 속도가 얼마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제일 연료를 적게 쓰면서도 위험이 제일 적은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건 직관적으로 사람이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보고 그냥 생각 안 하고도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유비야, 어널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성을 가지고 다른 현상을 파악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과학을 할 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유사점을 발견해야 뭔가를 이게 이렇겠구나 가설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 검토를 해보는 거지. 굉장히 왕세호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재밌었지? 그래도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세요. 오늘은 퀴즈 있나요? 퀴즈 있어. 퀴즈 지금도 해볼 사람은 해보고 지금 퀴즈를 한번 올려놔 볼게. 늘 퀴즈는 왕세호가 밤을 새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 이게 비를 분명하고 간단하게 표현하기까지 했고 비의 크기 비교가 있구나, 그렇지? 비의 크기 비교. 왕세호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안 풀어주면은 서운하단 말이시지.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유비까지는 없고 조금 아까 비 크기 비교했지? 비도 상대적인 크기인데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구글 클래스룸에 가면 언제든지 녹화 영상하고 퀴즈가 있어요.
댓글들이 있었구나. 부시맨이 멋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하지? 근데 부시맨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녔는데 굉장히 지혜롭더라고. 자연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을 관찰하고 이러면서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 보면. 우리 부시맨은 절대 예를 들면 타조 둥지를 발견하잖아. 그럼 알이 있잖아. 다 갖고는 법이 없어요. 남겨놔, 늘. 한두 개 가져오고.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 욕심내면 타조가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가 나야 또 다른 타조를 낳고 이렇게 순환되잖아. 그치? 근데 욕심꾸러기들은 타조 알이 지금 4개가 있네. 4개 다 먹어야지. 근데 부시면 하나밖에 안 갖고 오더라고. 아,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줄 알아가지고요?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거에서 조금씩 같이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걸 알더라고. 예를 들면 타조알 4개 있는 4개 다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타조알도 못 먹죠. 나중에 못 먹어. 멸종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새끼를 다 하면은 그 타조도 특정 시기에 알을 낳는 것이지 그거를 맨날 갖다가 먹기 시작하면은 타조가 타조 맛있어요? 못 먹어봤어. 맛있는 거 타조알 그거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맛있을 네. 것 같아. 쌤 계란말이로 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일반 계란 맛이에요. 어제 눈 온 거 아시죠? 눈 엄청 왔지, 대체? 네. 거기도 왔어요? 엄청 왔어. 얘들아, 모여봅시다. 나가서 놀고 왔어요. 엄청 피곤해. 눈이 맨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 오면 한번 눈을 좀 밟아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모여봅시다, 얘들아. 아, 56조, UP, 그러니까 유사한 것을 가지고 B로 표현한 거예요. 유사점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더블 콜론을 써요. 두 B가 유사할 때, 두 B가. 여기 하나의 B를 나타낼 때는 뭐 A 대 B 이런 식으로 하나 쓰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3대 2하고 유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 콜론을 쓰는 거야. 하나의 B, 두 B를 서로 비교할 때 말이지. 유사하다 할 때, 이런 기호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에서는 주로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거지. 이거는 완전 같다. 유사할 때는 더블 콜론을 쓴다. 수학에서는 완전히 같은 게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완전 같다라는 거는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휴대폰 보면은 휴대폰 왕세호 아이폰이지? 그럼 똑같은 아이폰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것과 이것이 진짜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지, 그치? 네. 그럴 수는 없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세포가, 이게 다 세포잖아? 세포가 다 똑같을까? 그럴 수는 없을 거야. 달라. 뭔가 조금씩은 달라. 그리고 바닷가에 가잖아? 그러면 조개가 엄청 많잖아? 수많은 조개. 그래서 자세히 보면 모양새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야. 돌도 조약돌도 엄청 많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게 없어요. 유사한 건 있어. 유사한 거는. 그러면 유비를 적절하게 고른 것은 여기 보면은 손대 장갑이야. 손과 장갑이 관계야. 그러니까 손이 장갑에 대한 관계야.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 기준인 장갑에 이제 손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씻는 거잖아, 그치? 끼는 거잖아, 마찬가지. 그러면 이거는 순서를 잘 봐야 돼. 발이 이제 양말에 대한 관계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유사성이 있는 거지? 한번 적절하게 고른 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보면 1번 저울과 무게야, 그치? 저울, 무게.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이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지. 그럼 나침반이지? 나침반은 뭐에 대한 거예요? 방향이지, 그치? 이해되니? 네.
요것이 어떤 도구라고 하면 요것은 이 도구는 요것을 재는 거잖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치? 이게 어떤 도구라 하면 나침반은 뭘 재는 거야? 방향을 재는 거. 이런 식으로 한 선생님, 음. 4번이 밥 맞아요? 4번이 3번 맞아요? 야, 이건 너무 뻔한 거지, 그치? 콧물, 울 엄마는 아니겠지? 컵과 커피라는 거는, 야, 컵은 커피를 담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면, 또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컵을 사용하는 거고, 숟가락은, 밥을 먹는 데 사용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1번일 수도 있죠. 1번, 젓가락과 숟가락의 관계? 젓가락과 숟가락의 관계하고 컵하고 커피의 관계가 같아? 밥. 정확하게 더 구사한 거는 밥이라고 봐야겠지, 그치? 세상에 뭐, 엉뚱한 것도 사실 같다고 보면은, 뭐, 일정 측면에서는 유사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57조. 유비를 적절하게 고른 거. 관계야.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이것과 이것의 관계하고, 그치?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이것과 이것의 관계. 유사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 4번이 4번. 4번 맞죠? 노래하고 가수. 뭐 하는 거야? 노래를 하는 게 가수지? 학생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지? 4번이 4번 맞겠지? 뭐 이런 거, 솔직히. 어떤 친구는 공부 안 하고 학생은 숨 쉬는 존재입니다 해가지고 숨쉬기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 없죠? 이거 꼭 IQ 시험 같지, 그치? 선생님, IQ 시험 보셨어요? IQ 시험 봤지. 얼마큼 나? 무지무지 높아. 무지무지 높아. 얼마쯤 될 것 같아? 요거까지만 하자. 58초까지. 58초까지 하고. 유비를 적절하게 나타내는 거 그림이네, 그치? 여기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딱 있네, 그치? 요거. 여기 반지가 딱 있지? 눈이 딱 있지? 그럼 뭐겠어요? 안경. 안경이지. 이거 좀비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좀비야 했더니 좀비는 무조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뜬금없이.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 2번 1번이에요? 이번 IQ 문제인데 어떻게 할래? 1번 같아, 2번 같아, 3번 같아. 1번 같아요. 1번. 그렇지, 옆으로 뛰어서 1번이요. 한다니까, 그렇지. 이런 IQ 문제들이 좀 있었지, 그치? 1번 같아요. 1번이야, 1번. 선생님, IQ가 한 100은 당연히 넘을 거. 선생님 근데 세우잖아요. 그치, 세우지. 아, 근데 근데 왕이 세우 세우지. 아니잖아. 어? 분명은 아니잖아요. 분명? 용왕새. 선생님은 세우가 IQ 몇인지 아시나요? 세우는 IQ도 재기가 어려울 거야, 그치? 지시를 하면 다른 분이 있어야 될 텐데, 뭐 과학자들은 또 나름대로 뭔가를, 야, 여러분, 박수 한번 치자. 우리 끝났다, 1장. 박수! 와, 짝짝짝.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비가 무엇인지, 그치? 비가 그리고 비교량 기준량이 있는 거고 상대적인 크기야. 비가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게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 왕세호의 IQ는 87입니다, 87. 엄청 높지? 새우 세계에서는 기적이야. 새우 세계에서는 완전 기적 같은 IQ. 야, 60조. 그 인간치고 너무 낮은 것 같아. 야, 60조. 근데 세상 살다 보면 IQ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인간은 왕세호가 좋아하는 데카르트 있지? 데카르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데카르트는 정말 천재였거든. 정말 천재. 그 사람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뭐 내가 지금 지각하고 감각하는 모든 것이 다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왕세호가 얘기하고 있지? 진짜 왕세호가 존재할까? 아닐 수 있거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AI라든지 인공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그때면 그때 사람이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해서 돌았나 이런 생각할 텐데 근데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마어마한 거를 발견했어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늘 의심하라고 했어. 뭐랄까 이렇게 너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진리를 발견할 때는 늘 먼저 의심해봐야 참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데카르트가. 근데 무슨 말을 하려다 데카르트 얘기를 했지? 아무튼 나중에 생각나면 IQ. 그래. 데카르트가 자기 책 첫 부분에다가 데카르트는 그 당시 가장 천재야. 엄청난 업적을 많이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좌표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데카르트가 발견한 거고 수학에서도 하여튼 수도 없어. 그러면 그런데 데카르트는 IQ가 150 정도? 근데 데카르트가 자기 책에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은 커먼 센스를 갖고 있다 했어요. 이게 커먼 센스라는 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 상식이라는 생각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힘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개미면, 여러분이 개미를 봐봐. 개미 세계에서 뛰어나든 말든 비슷비슷하겠지, 그치? 지적 능력이. 어떤 능력, 운동 능력도 비슷하고, 같은 종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인간도 거의 비슷해. 누가 엄청 뛰어나고 낮게 그런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질병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으나 보통의 이제 정상 활동을 한다면 거의 커먼 센스, 누구에게나 공통의 어떤 이제 지적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느냐, 개발하지 않느냐의 차이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 이런 차이라는 거야.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는. 근데,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 Just keep pushing yourself. 너 자신을 계속 푸시하라는 거야. 그 얘기 뭐예요? 한 길을 정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데카르트 얘기를 한번 더 해줄게요. 어디서 여러분이 못 들으니까. 다른 친구들 들은 친구들 있었을 텐데. 화면 보이지?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디로,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치? 중요한 거는 특히.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내일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돌아가실지 모르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치? 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필 수도 있고. 여러분 결혼을 누구하고 할 것 같아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 텐데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이제 안개 같은 정해진 게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이게 숲이야. 근데 우리는 숲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여기에 딱 떨어져 있거든? 엄청 큰 숲이에요. 이 숲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는 이 숲을, 목적지는 이 숲을 이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 제일 간단하네. 최적의 루트가 있어. 최적의 길이. 그치? 근데 안에 있으면 알겠니, 모르겠니? 방향 감각도 없는데, 지금. 완전히 막 엄청 큰, 나무로 둘러싸인 숲이란 말이야. 그럼 불안하겠지. 혼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어떤 전략을 쓰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주변 상황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내가 막, 예를 들면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형을 다 보자.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데, 근데 어딘가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목적은 그냥 이 끝을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늘 두려운 존재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미래를 가는 게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이거 하면 될까 말까 이런 갈등이 막 자꾸 생기잖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이 숲을 어떻게 치고 나가면 될까? 그냥 한 방향으로 최대한 쭉 가면 언젠가는 끝에 닿게 돼 있지 않아요? 박수. 짝짝짝짝. 정하고 keep going 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보통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심리가 그래. 여기 확신을 하고 가. 나오겠지. 안 나와. 뭐지? 이쪽으로 하면 끝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하겠지. 이쪽으로 가. 나오겠지. 희망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나오면 어떻게? 꺾여. 아닌가? 그럼 이쪽으로 나오겠지. 이전보다 더 많이 가. 나오겠지.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3일만 더 가보면 나오겠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네, 이제 포기하는 거지. 또 돌아가요? 여기는 벗어날 수 없는 곳이구나. 삼일은 이러면 더 가면 되잖아요. 어? 아니, 조금만 더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안 가요? 뭐라고? 조금만 더 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왜 안 가요? 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여러분 한번 가면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인간의 심리라는 게. 내가 최선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인생을 살 때는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최선의 것이라는 거는, 있어요? 최선의 것이라는 거는 없어. 인생 살아보면 딱 알 거야.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그러니까 여기서 데카르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최선의 길을 찾으면 좋지만, 확률적으로, 찾기가 좀 어렵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한 방향을 정해서, 그게 혹시라도 제일 먼 방향이라고 해도 모르는 거니까, 한 방향을 정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카르트 얘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한복판으로 좀 더 간 거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쪽을 정하면 더 불리한 위치라고 생각하지만,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는 A라는 위치하고 B라는 위치가 어디가 더 유리한 위치야? B라는 위치가 더 유리한 위치야. 그렇잖아.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는 빠져나가는데. 맞지? 그럼 조금 더 가서 C를 가고, 조금 더 가서 D를 가고, 조금 더 가서 E를 가고, 조금 더 가서 F를 가고, 이러면은 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의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리저리 방황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길을 하나 딱 정하라는 게 아니야. 이전보다 나은 위치에 가 있으면 되는 거야. 한 번에 점핑해가지고 엄청 막 발전할 것 같지? 인간 절대 그럴 수 없어. 조금 발전하는 거야. 조금 티도 안 나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을게. 그러면 훨씬 남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2021년 1월 7일이야. 10년 뒤에 여러분 딱 만나잖아? 엄청 큰 차이가 있어. 지금 차이는 요만큼, 모든 능력 면에서, 지적이든 뭐든, 요만큼 거의 미미한 차이야. 10년 지나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내가 저 사람은 넘사벽이구나. 도저히 따라갈 수 없구나. 그 정도의 갭이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렇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뭐다? 나 자신을,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이전보다 조금씩 향상시키는 거야. 아주 조금씩.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는 거예요. push yourself 하는 거예요. keep pushing yourself. 자기 자신을 누가 미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민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강요해가지고 민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내가 정한 길이 있으면 그거를 금방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그 수학관과 신청할 때는 무려 이거보다 배는 더 신청했거든. 근데 점점 줄어갈 거야. 점점. 그게 한번 정했어도 계속 가는 게 어렵다는 뜻이야. 근데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고 더 나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수업하는 것보다 더 재밌지? 데카르트 얘기했어.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른 게 아니고 just keep pushing yourself. 자기 자신을 계속 푸시하라. 노력하라. 포기하지 마. 데카르트 언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1600년대, 1700년대 근대를 열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대를 열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우리 사고방식에서. 그전에는 그냥 다 옛날 사람들이 진실이야 이러면 믿었어요. 다 똑같이 살았거든. 근데 데카르트는 다 버리라고 했어. 여러분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라.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근대이냐?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사람. 근데 전근대인이지 옛날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이 그러면 참인 줄 알아. 모든 사람, 예를 들면 1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게 참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전근대인, 옛날 사람이란 뜻이야. 그냥 남들이 다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 근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야. 1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 스스로 자문해가지고 그게 의심스럽다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진실은 이제 진리를 스스로 발견해 가라는 거야. 남이 주어주는 게 아니고 진리는 내가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생각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뭐 옛날에 이런 거, 일단 1분 남았는데 얘기를 좀 더 할게. 요것만 얘기를 더 할게요. 요거는 이제 루소가 했던 얘기인데, 루소의 그 에밀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잘 봐봐. 옛날에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 개인, 나라는 게 없어.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어떤 우리 집안의 하나야. 그냥 걔가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전쟁 나가서 얘가 죽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라가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치? 어떤 부인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 다 전쟁터에 갔어.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치? 고대 얘기야.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잖아, 부인은. 아들들이 살기를 바라겠지, 그치? 전쟁터에 갔으니까. 근데 하인이 소식을 듣고 왔어. 전령이. 전쟁터에서. 많이 두 가지. 하나는 슬픈 소식이 있고 하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전해드릴까요? 이랬더니 많이 뭐라 했겠어요? 기쁜 소식부터? 여러분 기쁜 소식부터 전하고 싶어요? 슬픈 소식부터 전하고 싶어요? 슬픈 소식이요. 아, 좋아. 네, 슬픈 소식을 전하라 이랬더니 슬픈 소식을 전하라 했더니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전쟁터에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승리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야? 오히려 더 슬퍼요. 슬플 것 같아요. 슬퍼가 돼도 아들이 살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들이 죽은 거는 괜찮다라는 거야. 국가가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부인이 이 녀석아, 그게 무슨 슬픈 소식이냐? 우리가 이겼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건 아들이 죽고 살고가 아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 개인은 없어. 개인은. 근데 근세인들은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회의 부속품처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 보면 또 일본도 보면 가미가제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가미가제? 그게 뭐예요? 이거야. 일본이 가세특공대 그거 봤어요. 특공대.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택도 없는 거야, 사실. 국력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본 군부도 그렇고 지도층도 다 알았어요. 이거는 되질 않는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쟁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격기로 미국 폭격기와 항공모함 엄청 대단해. 그 일본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비행기 한 대가 폭탄을 싣고서 그냥 항공모함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럼 여러분 거기서 죽고 싶어? 가미가제 특공대 하고 싶어요? 절대 아니요. 예요? 국가는 어떻게? 전국적으로 모아. 막 방송하고 영웅이라고 막 하고
국가를 위해서 막 그 자살할 사람들 막 모아가서 영웅이라고 막 지켜주고 자원을 해요. 자원을 막 해가지고 천황이 주는 술을 한 잔 딱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천황이 하사해가지고 엄청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술 한 잔인데 그냥 술이 아니고 천황이 줬대는 거야. 거기에 의미 부여를 엄청 하는 것이지. 이게 보통 술이 아니고 누구는 평생 살아도 천황이 주는 술은 먹어볼 수가 없다.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너희는 천황의 술을 먹고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하고 술 한 잔 먹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기꺼이. 요런 게 옛날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냥 그게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만약에 일본이 그 전쟁에서 이겼더라도 문제가 되거든. 국가가 전체적으로 옳은 일을 하지 않잖아. 그렇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거기에 이제 부속품처럼 가가지고 그냥 목숨을 잃는 건데 옛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전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아. 딴 길로 가잖아. 그러면 때려 죽인단 말이야. 옛날에는. 지금은 데카르트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데카르트는 몇백 년 전부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가자게 해도 그게 진실이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 의심하고 스스로 선택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세를 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정했지? 그렇지? 이걸 하겠다고 정한 거잖아. 그렇지? 끝까지 하는 거야. 그게 조금 다 몰라도 괜찮아. 다 몰라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다 몰라도. 근데 이전보다는 들으면 나은 위치에 가 있다라는 거야.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전보다는 나은 위치. 조금 더 나은 위치. 그럼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방향으로 가 있으면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은 또 재미나게 수업을 해봅시다. 오늘 좀 너무 센 것 같아. 수고했어 얘들아.